송파구 장지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7년째 겪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목한 건 SH공사가 위례신도시를 건설하며 설치한 이곳 18m 높이 방음벽인데요. 차량 소음이 방음벽 높이가 낮은 건너편으로 굴절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음벽을 설치한 SH공사는 이미 완료된 사업지구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집중 취재 와디슈 송파구 장지동의 방음 분쟁을 짚어봅니다. 주민 12,000여 명이 살고 있는 송파구 장지동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양쪽에 길게 늘어선 방음시설이 눈에 띕니다. 두 곳 모두 SH공사 건립시설인데 더 높고 웅장해 보이는 방음벽은 최근 위례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만든 신규 구조물입니다. 최고 높이 18m, 건너편 장지동 부지 방음벽보다 약 4m가량 높습니다. 문제는 높이차 때문에 차량 소음이 장지동 아파트 쪽으로 굴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H공사는 사업 초부터 신규 방음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 공사가 본격화된 지난 2017년부터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7년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자다 보면은 뭐 크락션 소리라든가 이제 차들이 큰 트럭이 가면은 엔진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고 또 이제 병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인데, 만성화된 소음 피해는 아파트 인근 일명 사자교로 불리는 이곳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교각 위와 바로 옆에는 높이와 형태가 다른 방음벽들이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뻥 뚫린 방음벽을 놓고 볼 때 소음 차단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지난 2010년 SH공사가 장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신규 설치한 것과 오래전 시설이 맞물려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도로 특성상 소음은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 구간. 난청뿐 아니라 수면 장애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 지 오래입니다. 2시까지 잠을 잔 적이 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집에 들어와서 2시 전에 잠을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SH공사는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 장지지구는 지난 2010년 준공된 사업지구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도 완료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리 책임 기관으론 한국도로공사와 관할 지자체를 지목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장지지구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 네. 저희가 2014년까지 사후 영향 조사가 끝나서 이 방임벽 된 건 종결된 상황이고, 한국도로공사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거는 저희 공사한테 할 건 아닌데. 장지동 소음 민원에서 자유롭다는 SH공사의 주장은 정말로 사실일까? 취재 결과 방음시설은 현재까지 이관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관리 책임도 SH공사 소관임이 드러났습니다. 방음벽 설치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SH공사가 체결한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조건문입니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은 이관 이후라도 SH공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사자교 방음시설에 대해서도 위례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교량 방음 대책 미흡으로 인해 소음 문제가 발생했다면 후발 사업자인 SH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체는 일단 말씀드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이제 고속도로가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장지지구 택지 개발이 되면서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가 들어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지지구 택지 개발 누가 했냐면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거든요. 네.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방음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주자하고 후발 주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제 소음 저감 대책을 누가 세워야 되는지 그 수립 주체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줄곧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해온 SH공사.
최근에는 장지지구 민원을 고려해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 완료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송파 나들목 인근 방음벽과 본선 구간 복층 저소음 포장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SH공사가 지난 2020년 7월 자체 의뢰한 용역 결과서를 보면 소음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간 소음 관리 기준 58dB도 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모든 시간대를 측정해 평균값을 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SH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소음 측정 산술 방식이 환경부의 기준과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규정에는 주 야간 시간대별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측정 지점수를 선정하고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SH공사의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소음 발생이 미미한 지점까지 전체 시간대를 산술 평균한 건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 최대 측정할 수 있는 횟수가 2번이에요. 왜냐하면 그 총 야간 시간대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하고 있는데 네. 그 4시간 이상 간격을 띄우게 되면은 2번밖에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환경부 규정에 맞게 소음 측정을 한다면 결과값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원 대상 지역에서 측정한 소음 성적표입니다. 평균 결과값은 68dB, 법적 허용치인 58dB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해당 기관에 따르면 70dB 규모 소음은 전화벨이나 진공청소기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후 2020년 4월과 2022년 11월 측정치도 소음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H공사가 소음 저감 시설을 보강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 허용치를 웃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개 단지 평균을 내면 무조건 58 이내나 들어옵니다. 근데 뭐 유리한 건 다 빼버리고 제일 악의 거는 딱 남겨놓고 그거 가지고 11단지 한 개 가지고 딱 해버리면 저희가 대응하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칙과 규정대로 조사했을 뿐이라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측정한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비교를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 시간대로 선정해서 드렸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시험 기준에 있는 그대로 성적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측정 결과로는 적합은 아니었습니다. 소음 측정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민뿐 아니라 환경 분야 전문 기관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SH공사. 취재 결과 SH공사와 주민 대표는 지난해 소음 측정 방식 전반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선 건데 소음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소음에 대한 측정 지점을 어디를 할 거냐, 그리고 측정 방법, 그다음에 이걸 담당하는 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 하자. 요거를 합의를 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이 내놓을 대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할 일은 아니다. 서울시 산하 환경전문기관을 불신하고 소음 민원에 대해 무책임을 주장해온 SH공사. 주민들은 방음벽을 2m만 높여달라고 요구한 게 무리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법 위에 있는 초법적인 그 어떤 공사의 행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만행이라고 봅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공사로서의 어떤 그 공익기관의 어떤 그런
그건 안 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공사로서의 어떤 지위를 이용한 어떤 주민들한테 만행을 저지르는 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미칠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18m 거대 방음벽을 설치한 SH공사.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의 고통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유승환입니다.